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사실 근데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주의 시작을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아직도 저희와 함께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주토피아에서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 정말 그 반가움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서 주목해봐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출발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지수도 상승했고요. 주요 테마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0.3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UAM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저희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 네온테크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온테크가 UAM 대장주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후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UAM 관련주 오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내 시장이 우주 탐사 동맹을 맺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 항공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공략 못했다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홍준 전문가님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나 좀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공략해볼 테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초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소 테마도 계속 핫한 상황이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수소 테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누적 수강생이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뭐니 해도 꾸준한 수익률, 거침없는 수익률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UAM 관련주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수익률은 34% 저희가 챙겨가고 있는데요. 3주 만에 34%의 수익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빵 터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서현 이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UAM 관련주인데요. 25%의 수익률 3주 동안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버킷 스튜디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한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무려 단 하루 만에 누적 수익률이 지금 78%, 세 종목 다 합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말 지지부진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3%, 5% 수익만 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 이 세 종목 다 챙겨가셨다면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몇 %입니까? 찍었다 하면 10% 이상 가는 종목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방송 중에서도 힌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시크릿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가 이제 1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동기어가 31%의 수익률 그동안 1위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서현이아가 25%로 3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19% 4위입니다. 또 이루온 우수 AMS 디어유까지 지금 시크릿 종목 탑7 수익률 보고 계시고요.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오로지 공략을 하게 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휴림로봇 428%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한신기계, 일성건설, 동신건설도 10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의 개념과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15강이 나가게 되는데요. 1강부터 20강까지, 20강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노란톡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소책자로 모아보시면요. 주식 기초 지침서로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 기초 자료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자료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역시나 노란톡방이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모든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슈 정리부터 또 수익률 확인 그리고 시크릿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월요일장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금요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좋았다 보니까 월요일 시장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다소 아쉽게 그 기대치만큼은 시장의 흐름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략해봐야 될 테마, 이번 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투자를 해봐야 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오늘 수익이 빵빵 터졌지만 사실 진짜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진 않았었거든요. 기대만큼은 못 미쳐서 아마 다른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살짝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문제점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시장이 갭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시가를 돌파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네. 낙폭의 흐름을 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0.19포인트대까지 코스피 시장이 좀 빠졌고요. 다만 이런 좀 하락 흐름을 장 후반이 갈수록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주면서 강보합권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장중에 마이너스 0.1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업종 대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수급이 많이 받쳐주진 못했어요. 네네네. 거래량이 좀 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상황이죠? 생각을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연속 3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를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한마디로 수입 물품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무역 적자 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 네. 싶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이건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수입은 적자를 좀 봤죠. 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받긴 받지만 어찌됐건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폭을 계속 그려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달러까지 약세였어 봐요. 그러면은 더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에너지 네. 가격 상승에 수입 원자재 물가 올라갔지 달러까지 약세였으면은 수출에서도 벌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뭐 전반 상황이었겠죠. 침체를 좀 겪지 네. 않았을까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인 바람에 이런 수출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의 무역 적자로 마무리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 환율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조금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겠죠. 순서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열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은 환율이 조금 그거보다는 한 템포 늦게 좀 떨어지는 게 예, 기업 입장에선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단 원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환율이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갔던 외인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외인 좀 돌아와야 맞아요. 되는데. 그럼 이제 네. 환율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꺾이는 순간, 그 순간은 결국 외인이 들어오는 순간이 될 거고 그때부터 수급 개선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꺾이는 순간은 우선 원유가 먼저 좀 꺾임세를 보여야 환율이 좀 더 꺾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원유는 언제 꺾일 것이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펙 사우디 사우디 국가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 한마디로 산유 국가와 서방 국가들의 이 증산 협의가 또 이제 곧 나와요. 이게 8월까지거든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하루에 46만 배럴 정도로 이제 협의를 작년에 한번 봤었고요. 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 올해 8월까지예요. 그럼 8월이면은 그 이제 증산 협의된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럼 회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사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오펙 국가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여기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도 잘 유지를 좀 해보겠다. 네. 요게 지금 어떤 메시지냐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증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펙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니들이 한마디 서방 국가들한테 네. 니들이 그럼 내가 증산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만큼 책임져 주고 이 증산을 받아 줄 테냐. 네.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46만 배럴에 48만 배럴이었으면은 내가 100만 배럴 정도는 더 증산해 줄 수 있어. 오. 근데 문제는 니들이 이 추가 증산된 것까지는 향후 1년 동안은 니들이 적자를 보던 어떻게 해든 이거는 무조건 수입을 해줘야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협상을 협상이거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걸 러시아 제재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아, 우리는 지금 급할 거 없어. 네. 증산 천천히 해도 되고. 어. 다만 니들 지금 이거 원유 안 내려가면 힘들잖아. 이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증산까지 그 증산에 대한 책임 수입 네. 한마디로 그 원유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수입을 해줄게. 음. 향후 몇 년 동안 요거에 도장만 찍으면은 원유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 6월, 7월 중이면은 그 대화가 한번 오갈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오.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뭐 좋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보자면 UAM 테마나 제약 테마가 아닐까 2차 싶어요. 전지도 있었고요.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테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가 바로 그거잖아요. UAM이랑 이제 우주 탐사라든가 뭐 수소 청정 에너지인데 네. 우선은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뭐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이러한 테마들이 아니라 제약주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 요게 뭐 하나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네. 궁금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것만 조금 풀어드리고 이슈로 넘어가도록 네네. 할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제약주들이 흐름을 보인 거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은 천연두 같은 맞아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네, 피부에. 천연두 같은 네. 거라고 보시면 좋고 천연두 같은 경우는 사실 80년도에 박멸을 했어요. 네. 박멸이 된 건데 네.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후에 그 좀 발생된 질병이라고 보면 좋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래 발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이게 네. 최초 발병은요. 1950년도 때 그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질병이에요. 그 질병이.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네. 1970년도에 최초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인수라는 거는 인간과 이제
그 동물 간에 아, 네네. 예, 같이 공통으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네.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이제 질병청에 등록이 된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두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두창인데 그게 그 한마디 천연두, 사람 두창이 천연두거든요. 네. 이 천연두의 조금 약한 버전. 어. 예, 약한 버전. 네. 좀 약한 버전이고요. 지금 뭐 사실은 해외 토픽에서는 이게 동성애자들 간에서 조금 많이 발생이 되더라. 라는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세한 뭐 전염 사례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특이점은 그냥 남성 동성애자 간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오늘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백신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요. 제가 여기서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어. 예, 치료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다만 백신은 있습니다. 백신은 사실은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이 아니고요. 네. 예전에 있었던 이제 사람 천연두 백신인데 이게 네. 이제 인바백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천연두 전용 백신인데 요게 한 그 전염률을 80% 정도 낮춰준다. 그래서 요 백신이 네네네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요 인바넥스 관련 백신주를 좀 보면은 오. 오히려 치료제보다는 확실할 수 네네.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숭이 두창이란 질병은 치료제는 현재 나온 건 없고 백신? 다만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도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이 아니라 과거에 천연두 백신이었던 인바넥스라는 백신이고 이게 원숭이 두창에게 있어서 8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도까지만 시청자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시고 네. 앞으로 공략하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원래 제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네,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중에는 제가 이 종목명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고 노란통 메신저 오늘 들어와 주시면요.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제약주 인바넥스라는 백신 관련주로 오.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원숭이 두창 뉴스를 보고도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사실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주토피아에서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분석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의 철저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환율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화면 하단에 노란톡방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정확한 시황 분석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든 뭐 코로나든 질병들이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있잖아요. 빠르게 속보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